네, 이제 금방이죠. 벌써 1, 2, 3, 4월이 지났고 5, 6, 7월 3개월만 지나면은 이제 금방 이론 강의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무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미리미리 이제 복습 많이 해놓으시고 점점 까먹거든요. 진짜 빨리 까먹어요. 네, 미리미리 복습 잘 해놓으시고 스터디도 해가지고 혼자 하셔도 되고 스터디 하셔도 되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하더라도 오프닝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론 강의의 베이스 자체는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가 안 되면 내용 그 기본 개념하고 문제 해석 능력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문제 많이 풀면 알아서 실력이 느는 줄 아는데 고시 시험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적인 그걸 안 배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도 안 배우고요. 어떻게 하면 인성이 좋아진지도 안 배우고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는지 안 배워요. 그냥 닥치고 공부만 하라는 거야. 오래 남겨주고 문제 많이 풀려주고. 그러니까 명문대 가면 돈 잘 번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고졸이 제일 돈 많아요. 아빠가 부자였어. 짜증나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그거를 관성처럼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걸 여긴단 말이야. 그냥 닥치면 많이 하면은 잘하겠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진짜? 그게 아니라 고시 유형 특히 임용 고시도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임용 유형은 사실상 제가 말했잖아요. 기입형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답을 아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뭐 주관식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기입형이니까 답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선행이 안 되면은 시간 때문에 못 풀고 정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특히 시험을 몇 번 치러보신 분들이 이걸 버려버려요. 에이 나 좀 했으니까. 그럼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건방지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3개월이면은 전공 다 까먹어요. 3개월 정도 되면. 궁금하면은 작년에 수석했던 아니면 상위권을 합격했던 애들 지금 문제 물어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고, 실전 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이제 몸풀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제가 안 하더라도 오프닝 그거 꼭 하세요. 아시죠? 이제 귀찮아갖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꼭 하셔가지고 느리더라도 이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알아두시고 테스트 잘 보시고요. 알겠죠? 6월 아마 6월 25일 날 모의고사 볼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참고하시고 확정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알겠죠? 인직강 가능하니까 나갈 때는 그러니까 직강에서 인강으로 전환할 때는 말씀하시면 되는데 인강에서 다시 직강 올 때는 10일 개강 10일 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전산 처리 때문에 그게 함부로 안 되니까. 출제 흐름표 잘 보시고 역학하고 열통계는 잘만 하면은 점수 받기가 되게 수월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망설이거든요. 특히 열통계 같은 경우는 정말 점수 받기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못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열통계,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막 양자랑 전자기랑 막 뭐 역학 A뿔 받는 애들도 열통계에서 막 C받고 그랬어요. 흐름을 못 잡아가지고. 책들도 열통계가 잘 쓰는 책이 별로 없어갖고 그렇죠. 수학 어떤 책은 수학을 엄청 잘해야 돼. 엄청나게 그냥 수학적으로 써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렇게 너무 통밥으로 써놓은 책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책 보기가. 근데 흐름만 잘 잡으면 되고 열통계 같은 경우는 열미통계죠. 열역학하고 열통계인데 이게 열역학 파트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 보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나왔다 안 나왔다 오래 안 나오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셨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몰라요. 출제자가 이거 보고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말라고. 건방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올해 열역학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죠?
근데 이거 이렇게 괜히 준 게 아니니까 아셨죠? 안 나오겠네.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고.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게 까봐야 아는 거예요. 열통계도 설명드리고 열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자랑 열통계를 할 거잖아요. 연력학 말고 연력학만 잠깐 할까요? 연력학 먼저 설명드릴까요? 연력학 동떨어져 있으니까 연력학하고 열통계, 통계역학이죠. 그 다음에 양자. 연력학 같은 경우는 뭐를 하는 게 목표냐면 연력학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연력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모든 건 돈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다 돈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도 돈 만약에 임용을 합격했어. 10만 원 주면 할 거예요? 안 하지? 그렇죠? 안 하죠. 연금도 빵원. 예, 여러분 연금 못 받는 거 아시죠? 아, 그 공무원 연금 받나? 예, 못 받아요. 92년생 이후로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이 메말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올라가잖아. 애는 안 낳잖아. 그래서 연금 그 감소율을 비교하면은 그 몇 년대부터 못 받는데요. 알죠? 어리신 분들은 못 받아요? 네. 내세요. 아셨죠? 그래도 연금 많이. 공무원들은 여러분 합격하면 알아서 떼가니까 세금 알아서 떼가죠. 저는 이번 달에 세금 내요. 죽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네? 졸라 많이 내요. 내기 싫어 죽겠네. 신고하지 마세요. 낼 거니까. 알죠? 자, 볼게요. 연력학 같은 경우는 언제 폭발적으로 발달했냐면 산업혁명. 뭔지 아시죠? 증기기관. 연력학의 포커싱은 이거예요. 뭐냐면 가장 연료를 덜 써가지고 가장 멀리 가는 거, 효율을 좋게 하는 거,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게 증기기관 이거 지금 우리 발전소 하는 거 있잖아요. 발전 돌리는 거, 전기 생산하는 게 다 이거 증기기관 원리로 돼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엔진도 다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증기기관들에 있는데 그래서 효율을 어떻게 하면 좋게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몇 %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뭐 카르노 기관이든 뭐든 뭐 오토 기관이든 스털링이든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되게 효율이 안 좋았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연력학. 그러니까 연력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관을 했을 때 어떤 사이클로 대충 하느냐. 현실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이상적으로 단계로 나눠놨어. 네다섯 개로.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문자로 시작한다 그랬죠. 내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거야.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죠? 네. 자, P, V, 이상기체 상태 방식 있잖아. PV, NRT, NKT를 할까요? 이거는 자 보세요. 갇혀 있으니까 입자수는 똑같고 이건 볼트만 상수죠. 그러면 얘잖아. 그래서 각각 하나씩만 변할 때 동시에 변하는 거 말고 하나씩만 변할 때 하나씩가 일정할 때 하나씩 얘가 일정할 때 등압 과정, 얘가 일정할 때 등적 과정, 얘가 일정할 때 등온 과정. 알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다루니까 에너지 출입이 없을 때 한 사이클 동안 그게 뭐야? 단열 과정. 열 출입이 없다. 단열. 여러분 가둬놓고 밥 안 주면 단열 과정. 그렇죠? 열 출입이 없으니까 단열 과정.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들로 융합해가지고 이거 열기관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연력학의 베이스 자체는 뭐냐면 증기기관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 연력학 같은 거 보시면은 열기관 나오고 등적 단열, 단열 과정, 열기관, 용철 팽창 이거는 뭐 응용 버전이죠.
어차피 응용 버전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똑같이 나요. 작년에만 좀 독특한 거 나왔죠. 그냥 가둬놓고 뭐 전도시키는 건데 전도랑 어차피 그거랑 비슷하니까 열 어차피 열교환이잖아. 예. 전도냐 아니면은 뭐 대류냐 아니면 복사냐 뭐 이렇게 섞는 거니까 기체를 섞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열 이렇게 전도되는 거냐 쉽죠. 작년에는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열 A, B 해가지고 가둬놓고 네. 이런 식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열통계랑 양자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열통계랑 양자랑 내가 왜 묶어놓은 줄 알아요? 열통계랑 양자랑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거. 예. 둘이 열통계랑 양자는 둘이 공통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뭐냐면 뭘까요? 맞히신 분께 뭐 드릴까요? 집 드릴까요? 네, 미미 홈 세트 드릴까요? 자, 열통계랑 양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아니면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확률. 네, 우리가 열통계는 왜 나왔냐면 고온에서 열이 저온으로 가는지 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이 아니라 뭐 열이 그러니까 온도만 높은 거 차가운 거 있으면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요. 외부 개입이 없으면 뭐 에어컨이라든지 외부 개입이 없으면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기를 피우잖아. 연기를 피우면 이렇게 흩어지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외부 개입이 없으면은 이렇게 주위로 퍼져요. 그거를 이유로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왜? 현실에서는 이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열통계가 나왔어요. 열통계. 그러니까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열통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자연상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흐르죠. 이동을 하잖아. 이동. 뭔가 변화하죠. 이동 또는 변화가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뭐랄까 공이 잘 보세요. 공이 여기서 계속 튀기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가 거꾸로 돌려요. 공이 이렇게 보면 위아래로 반복하겠죠? 거꾸로 틀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게 시간이 거스르는 걸 알까요, 혹시?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시간을 그대로 거꾸로 놓으면 갑자기 연기가 담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까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시간 흐름을 어떻게 알까라는 거를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확산하는 거 또는 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물체가 뜨거운 게 있어요. 뜨거운 게 빨간 뜨거운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얼음에다가 접촉시켜 놨어. 그러면 이게 빨간 게 점점 식겠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구슬이 빨갛게 달라올라요. 그럼 여러분 알겠죠? 저거 되돌렸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 흐름을 모든 과목 중에 유일하게 열통계 책을 한번 보시면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문자가 있어요. 시간이 열통계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학문 중에 양자, 역학, 전자기 뭐 다 등장을 하거든요. 뭐가 등장해요? T라는 타임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열통계에서 시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엔트로피가 시간을 대체해요.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 감소를 한다,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시간을. 아셨죠? 네. 그래서 자연 상태.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비자발이냐, 아니면 갇혀 있는 시스템이냐 이걸 해가지고 다뤄요. 열통계 엔트로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왜 가느냐? 왜냐 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확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확률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잖아. 이 분필이 이 칠판을 뚫을 확률이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우주가 한 100만 번 다시 태어날 정도 시간에 계속 두드리잖아요. 1초에 한 번씩. 뭐 언젠간 통과를 하래요. 한 번쯤은. 맞죠? 이 138억 년이잖아. 예. 한 1조 년 동안에 계속 어느 순간에 1조 년 중에 한 번은 통과를 한다고. 확률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온에서 저온으로 갈 확률이, 그러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확률이 1조 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보가드로부터 버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100%라고 거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네, 볼츠만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확률적으로. 아셨나요? 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잖아. 이 미시에서는 이거는 통과를 해버리잖아. 미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이 엄청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증명을 하냐면, 예,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확률을 증명을 해요. 아셨죠? 네, 확률로. 아, 이거 보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잖아. 공 100개 중에 공 100개가 있어요. 100개의 공 중에 99개는 흰 공이고 한 개만 검은 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려면, 그런데 99개가 흰 공, 한 개가 검은 공. 네. 그러면 어떤 공을 뽑을 때마다 100만 원씩 준대. 그럼 여러분들 뭐에 걸 거예요? 네? 인생은 빡시게 살아야지 검은 공 걸 거예요? 아니잖아. 무조건 흰 공 걸겠지. 그렇죠? 흰 공 걸 거잖아. 그런데 검은 공 뽑으면 이제 재수없 붙은 거고. 네, 맞죠? 아니, 어떤 공을 뽑든, 네, 자기가 말하는 공에 대해서 뭘 줘요? 10만 원 주면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더가 커져요. 그럼 여기 안 꽂겠죠? 네, 만약에 반띵이 한 개면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쵸? 네, 이게 엄청나게 커진다고, 이런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정의를 하고 하느냐, 이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맞죠? 예, 아보가드로 수만큼 늘어나 버리면은, 예, 그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확률로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보가드로가 아니라 볼츠만 증명해요. 묘비에도 써놨어요. 묘비에 엔트로피 공식. 묘비에도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웠으면 묘비에 써놨죠. 정작 자기는 못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요. 그러면 항상 어떤 학문이라는 게 있으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돼. 내가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 그 통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양자도 똑같아. 확률을 시작하면 확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확률.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격화가 돼야 돼요. 확률이 2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확률은 2를 만족을 해야 돼. 항상 만족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뭐가 되냐면 확률에서는 규격화가 돼야 돼요. 이 규격화를 누가 만족을 시켜주느냐, 그 시스템 상에서 그게 통계의 시작이에요. 아셨나요?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통계를 시작하냐면, 먼저 엄청 큰 틀에서 시작을 해요. 큰 틀. 고전, 거시. 쉬워요. 그 다음에 고전, 미시.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냐면 양자 통계가 있어요. 뭐 양자 통계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고전과 양자는 비슷해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다르죠. 양자역학에서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등장을 하죠. 빛, 알갱이가 등장하고 전자가 등장을 해.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보존하고 페로미온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고전에서는 없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통계가 나눠져요. 고전 거시 통계. 거시 통계라는 건 쉬워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입자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모아놓잖아. 여러분들 모아놓으면 다 몸무게 다 틀리죠. 우리가 몸무게를 잰다고 하면 다 틀리잖아. 제일 무겁고 제일 가볍고 그렇죠? 다 틀리잖아. 근데 고전 거시는 아이디어라는 게 어떻게 출발하냐면 다 똑같다. 애들 에너지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전 거시는 통계가 아직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통계가 아니라 얘는 뭐냐면 모두 에너지가 같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놈들이라고 보면 돼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 에너지가 같잖아. 그러면은 개수 세버리면은 그러니까 담아놓고 무게 달든 개수를 세버리면은 어떻게 돼? 에너지가 얼마 에너지는 다 부여할 수 있잖아. 에너지가 같으니까 모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측정하는 거 얘는 E, V, M부터 시작을 해요. 아셨나요? 에너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게 있으면은 왜 에너지를 줄 수 있죠? E, V, N 에너지, 부피, 입자수 이걸로 시작한다고. 뜨거운 놈들의 말에 있겠죠? 네. 이 변수도로 시작을 해요. 고전 거시는. 네. 왜 이걸로 시작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 아셨나요? 네. 그런데 고전 거시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치고 어떤 애들을 뽑든 그냥 에너지가 똑같다. 네? 어떤 애들을 뽑든. 그러니까 몸무게로 치면 다 50kg인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가정. 네, 다.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실제는 통계 분포를 가지고 있잖아. 에너지가. 그래서 미시는 뭐냐면요. 얘는 에너지들이 다 통계 분포를 가지고 있다. 통계 분포. 그래서 얘들은 모두 에너지가 동일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이때부터 이제 통계가 좀 이제 등장하겠죠. 에너지가 통계 분포를 가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수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분포를 가져버리니까. 아시죠? 에너지를 대변하는 게 뭐냐? 이게 온도인 거야. 그래서 T, V, N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변수라고, 시작 변수. 이게 시작 변수고. 아셨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통계 분포를 갖나 보니까 이거 규격화를 해줘야 돼. 얘들은 규격화를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세면 된다고. 근데 얘들은 자체적으로 통계를 갖잖아. 그래서 새로운 규격화 변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 통계만 말하면 무조건 하나밖에 등장 안 하는 분배 함수가 이게 규격화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Z가. 왜? 이걸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분배함수의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고전 분배함수를 한마디로 하면은 규격화 변수인 거야. 이 시스템에. 그러니까 고전 미시 통계 시스템에 규격화를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는 거야. 양자역학에도 규격화 많이 물어보잖아. 1로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Z 분배함수가 왜 졸라 등장을 하느냐? 예, 규격화를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규격화 결정하니까 얘가 그것도 나오죠? 예, 평균값 낼 때도 나오고. 맞나요? 평균값 낼 때 나오잖아. 예, 알으세요. 그래서 요 문자 시장 문자만 봐더라도 그러면 뭐 통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통계인지. 알죠? 근데 양자 통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양자 시스템에서는 관측을 해야 돼. 여러분도 빚 내잖아. 여러분들이 빚을 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광자를 몇 개 갖고 있지라고 알려면 여러분들은 빚을 방출을 해야 한단 말이야. 외부로. 맞죠? 여러분들이 태양도 마찬가지잖아. 태양에 광자 몇 개 있지 가둬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인마가 외부로 방출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금마가 가지고 있는 광자 수는 줄까요, 안 줄까요? 줄겠지. 물론 핵융합으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래서 얘들이 그리고 만약에 전자도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잖아. 맞죠? 그런데 외부랑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바닥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로 갈 확률이 생겨요. 미묘하게. 그렇죠? 절대 온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 시스템의 n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얘 몇 개다라고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얘들은 왜냐하면 외부랑 끊임없이 소통하니까. 내가 관측을 할 때 얘한테 에너지를 부여해버리고 그러면은 광자가 증가를 할 수 있죠. 내가 관측하려면. 예. 그리고 또는 전자의 에너지 대비 올라갈 수 있고 얘들 또 따라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얘들이 막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양자통계에서는 변수가 뭐가 되냐면 T, V, 뮤가 돼. 뮤는 모르셔도 돼요. 뭐냐면요. 이거 보존에서는 이게 빵이고요. 페르미온에서는 페르미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절대 온도에서의 최대치 에너지. 이걸로 시작해요. 아셨나요? 네.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규격화를 결정해 주는 거 n이에요. 입자수. 평균 입자수. 이거부터 시작해요. 별거 없죠? 통계 끝났어요. 이거 할 거야, 이거 계속. 여기까지 올 거야. 예. 흐름을 알면 좀 쉬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고정 거시. 그 고정 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수. 예. E, V, N. 상태수. 그 다음에 엔트로피와 Ln 오메가. 예. 볼츠만에 써 있어요. 볼츠만 뮤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S는 로그 오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엔트로피. 예. 왜냐면 자연 로그를 외국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로그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태수. 그러니까 이게 뭘 결정해요? 상태수가 규격화를 결정한다고. 우리나라 인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평균을 할 때 시험 평균을 할 때 어떻게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여러분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여러분 인구수로 나누잖아. 여기 인원수로 나누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면 이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 상태가 몇 개냐. 예를 들어 이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의 뭐 손가락으로 하면은 손가락은 여러분 인구에다가 손가락 곱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 머리카락으로 하든가 뭘로 하든가. 예, 그러면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해요. 상태수. 아셨나요? 이게 엔트로피 결정. 그러니까 고정 거시는 이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미시는 분배함수. 근데 왜 분배함수가 나오느냐? 적분해야 돼. 이거 구하려면 적분해야 돼. 이거 구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적분하거나 시그마로 하거나. 아셨나요? 예. 이것도 적분해하거나 미분해야 돼. 그래서 졸라 빡세요. 적분시키기가.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예? 개수도 얼마 안 되고 띄엄띄엄 돼 있는. 그래서 이걸 내는 거야. 분배함수. 만만하니까. 아셨나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적분한 거 나왔죠. 연속 변수. 예, 불연속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연속, 그 다음에 불연속. 근데 여러분들 맨날 이거밖에 모르잖아. 불연속밖에 안 배우죠? 네, 시험에 이거 나오느냐? 불연속이 왜? 쉬워서 내기 좋아서 그래요. 아셨죠? 내기 좋아서. 그리고 또 불연속이 양자역학하고 이게 징검다리를 살짝 걸치고 있어요. 네, 징검다리를 걸치고 있어가지고 찾아내는 거다. 네. 분배함수. 분배함수, 그러니까 아셨죠? 이제 분배함수 개념을? 분배함수가 왜 졸라 자주 나오느냐? 왜 자주 나오냐면 양자통계는 사실상 졸라 빡세요. 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하기가 되게 빡셉니다. 양자통계는. 수학으로 가버리면은 완전히 진짜 감마함수를 알아야 되고 뭐 특수함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돌려갈 수도 있지만 양자통계 같은 경우는 양자통계는 사실상 내기가 좀 힘들고요. 내면 졸라 쉽게 돼요. 양자통계는. 그리고 고전 거시통계 같은 경우는 통계라고 좀 보기 힘들지. 왜? 같잖아.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주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 왜 주고 시작해? 구하는 게 존나 빡시다고. 이거 적분해야 된다고. 이거 구하려면. 네, 적분해야 되니까 이거 주고 시작하면 땡큐. 땡큐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근데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 왜? 쉬운 거 준다고. 띄엄띄엄 몇 개 이런 거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기 존나 빡시고 내기 존나 빡시다. 이거는 나오면은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땡큐 문제. 이것도 땡큐 문제. 그러니까 덜 땡큐 문제 이게 나오는 거야. 아셨죠? 예, 고전 미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 분배함수가 고전 거시의 핵심이거든. 규격화를 결정해주는. 네, 요렇게만 흐름만 알고 있으면은 열통계 끝났어요. 아셨죠? 네, 이제 종강. 그렇죠? 최초로 개광과 종강을 동시에 하는 네, 노량진의 사기 강사. 자, 요렇게 올라갑니다. 아셨죠? 요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좀 잘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시작 변수 있죠. 시작 변수 딱 알면은 고전 거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TVN 나오면은 무조건 고전 미시야. 아셨죠? 고전 미시. TVN. 시작 변수가 TVN이야. 그러면 고전 미시라고. 시작 변수가 뭐 EVN이야. 그럼 고전 거시라고. 네.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은 엄청 편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파트인지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가주면 돼요. 알겠죠? 네. 거시랑 고전 미시는 좀 비슷하긴 해요. 네. 이게 에너지가 통계 분포로 가느냐. 그래서 얘는 고전 미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MB 통계, 벡셀 모츠만 통계, 속도 분포, 속력 분포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가 마무리돼요. 사이드로 이제 저기 레이저랑 뭐 이런 거 조금 할 거고, 그거 같은 경우는. 양자도 살짝만 해드리면 양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응용으로. 그 다음에 양자는 모든 게 다 띄엄띄엄이에요. 모든 게 다.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디스플레이 보시죠.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공간도 양자로 돼 있어요. 픽셀 다 떨어져 있죠. 아무리 작아도 이게 나노 스케일로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우리 연속 분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면은 떨어져 있단 말이야. 픽셀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단계가 있어. 0부터 뭐 256 단계가 있어요. 만약 1000이라고 치면은 1000단계 있죠. 0부터 999라는 거는 999가 제일 밝은 거. 0은 꺼버리는 거. 네, 검은 점.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밝아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네. 따라오셨어요? 뭐 흰색으로 치면은 RGB 그거 해가지고 다 키는 거죠. 빨간색으로 치면은 빨간색만 커지는 거.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빨간색, 가장 어두운 빨간색. 그래가지고 다 뭐냐면 밝기도 양자화가 돼 있고요. 밝기도 양자화가 돼 있고 공간도 양자화가 돼 있어. 이게 디스플레이예요. 아셨나요? 그런데 이게 자연현상도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뭐 외계인의 컴퓨터가 아니냐. 예? 그 외계인의 컴퓨터에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외계인의 컴퓨터의 최고 속도가 빛의 속도 아니냐. 맞잖아요. 정보교환이 빛의 속도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론이 진짜 있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픽셀로 그러면 그러니까 공간도 양자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도 양자화돼 있고요. 운동량, 에너지도 다 양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양자화돼 있어.
아셨죠? 공간. 공간 양자화되어 있는 거는 그거 있죠. 이거. 딱딱딱 하는 거. 자기 Z축 자기장 가군동량 ML 자기 양자수 있잖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무한 포텐셜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서 한 연속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양자역학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공간이 양자화돼야 되는데 아직 공간을 완벽하게 양자를 못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일반 상대선하고 반대되는 걸 나와요. 일반 상대선으로는 그 리치 텐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리만 기하학에서 나오는데 이걸 공률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이 어떻게 3차원, 4차원으로 이렇게 굽어있는지를 이거를 해요. 텐서로 하는데 그러니까 공간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상세로를 만들었어. 그런데 양자역학은 모두 다 양자화래. 근데 이 둘을 겹쳤어. 그러니까 모순이 나와요. 자꾸 서로 안 되는 거야. 얘들이 안 합쳐지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이 만나는 오작교가 발견이 돼 버렸어요. 블랙홀. 엄청나게 작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질량이 있단 말이야. 중력 붕괴가 일어나고. 근데 이건 존재를 하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양자화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돼요. 이론이 없어요.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이 없어요. 있긴 하는데 증명이 안 됐어요. 뭐 끈이론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모두 다 양자화 되는데 공간의 양자를 여러분들이 왜 안 배운지 그러니까 이거 방해양자수 말고 실질적으로 모든 게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 양자를 안 다루냐면 왠지 아시겠어요? 없다고 이론이. 증명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냥 쓴 거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예. 아셨나요? 예. 그래서 양자화 된 거 있죠. 근데 양자라는 게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그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떠한 기본적인 띄엄띄엄이 이루어졌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요. 역학에서. 뭐 섞어가지고 뭐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분해할 때 하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네? 뭐 찢었잖아. 막 이렇게 시스템이 섞여 있는데 그걸 찢었어. 뭘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는 합친 거고 맥놀이는 합쳤어. 그 다음에 찢었어. 뭐에서 찢어요? 확 찢어버릴까 보다. 정상 모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풀 때 행렬로 풀었죠. 선형대수로. 맞나요? 그래서 행열 시스템에서는 모두 띄엄띄엄이 돼요. 행렬에서는 연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식도 하지만 미분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행렬로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행렬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띄엄띄엄이라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도 x도 양자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는 x1, x2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공간. 이것도 다 떨어져 있잖아.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픽셀. 어디 위치 이렇게 다 떨어뜨릴 수 있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떨어뜨리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그러니까 수학이든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양자역학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맞았나요? 그 다음에 공간 P도 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배우지. 이게 P가 행렬을 안 배운다고. P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들. P는 I분의 하바이 그레디언트. 이렇게 배우죠? 네. 왜냐면 이게 행렬이거든. 행렬로 표현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배워. 왜 이게 씨가 행렬이지? 안 배우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안 배우잖아. 맞죠? 이걸 안 배운다고. 미분을 행렬로 표현하는 거 안 배운다고. 예. 행렬도 안 배우잖아. 시부라 지금 존나 짜증나네, 진짜. 왜 행렬 안 배우지? 진짜 중요한데? 행렬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디지털 세대에서 엄청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AI도 행렬 시스템이란 말이야 다. 왜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야? 누구야 도대체? 내가 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거를 결정한 사람 딸이든 아들이든 행렬 싫어했어. 내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 진짜로. 아빠 나 행렬 싫다고. 빼! 농담이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낼 수 있어요. 코시 입실론 델타 써가지고 그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행렬이라고 했죠? 행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알죠? 근데 행렬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있는데 이거를 야, 너 뭘로 이루어졌니? 이렇게 보는 거잖아. 어떤 거를 관측을 하는 거잖아. 맞죠? 어떤 꺼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양자역학이 졸라 신기한 게, 자 보세요. 졸라 신기한 게 우리 막 이거 있잖아. 이거 나타내는 게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관측을 하든 막 섞여 있지. 얘가 오메가 1, 오메가 2 막 지랄 발광 떨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양자역학은 졸라 신기하게 딱 보면은 귀신같이 보기 전에는 얘가 막 섞여 있어. 지랄 발광인데 보면은 얘가 하나만 움직여요. 졸라 신기하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1으로만 진동을 해. 네.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요거. 네. 딱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보면은 관측하면 하나로 붕괴하는데 관측 안 하잖아요? 섞여 있어요. 네. 관측 안 섞여 있어. 졸라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관측 전에는 왜 섞여 있냐고 아냐면 증명이 됐어요. 이중설리수로. 관측 전에 섞여 있다라는 게 이게 있잖아. 전자 한 마리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 A, B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하나만 통과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간섭무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전자 한 마리만 통과시키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그냥 이거 중첩이 아니라 그냥 오메가 1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내가 관찰하니까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중첩돼 있어. 오메가 1, 오메가 섞여 있어요.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붕괴해요. 양자역학이 졸라 짜증나요. 네. 보면은 하나로 붕괴하는데 안 보잖아요? 그러면 섞여 있어요. 네. 근데 보냐 안 보냐가 뭐냐면 소통하는 거야, 외부로. 진공 상태에서 외부랑 간섭을 안 해야 돼. 전자도 이거 실리할 때 외부랑 거의 진공 상태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를 시켰어요. A, B 동시에 통과를 하면은 이 중첩 상태, 이게 파동 상태라는 거거든요. 동시에 통과하는 거 증명이 됐어요. 왜? 간섭문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가 얘가 A, B 다 통과해요. 그지 같죠? 그래서 어디를 통과하는지 여기다가 뭔가 여기 관측 장비를 해놓잖아요. 그럼 하나만 통과해요. 왜? 관측을 하면 뭐 하면 됐어요? 붕괴한다 그랬잖아. 입자성으로 붕괴해버려요. 네, 파동성 입자성 붕괴해요. 네, 관측 전에는 안 보잖아요? 두 개 다 통과해요. 안 보면 두 개 다 통과하고 보잖아요? 하나만 통과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건 실험으로 끝났어요. 증명이. 그래서 양자역학은 관측 전에는 네, 온갖 세계가 짬뽕된. 네, 예를 들어서 무한 포텐셜로 보면은 무한 포텐셜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닥 상태라는 건 사실상 그러니까 바닥 상태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으로 존재할 수 없어. 근데 에너지 레벨이 뭐 바닥 상태에 있고 얘가 첫 번째 절대 상태, 두 번째 절대 상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무한대까지 있겠죠? 계속 여기 어느 특정한 게 확률이 많을 뿐이지. 예? 온도를 점점 내리면은 여기가 확률이 많아지겠지. 그렇죠? 네, 적당한 온도에서 바닥 1, 2, 3, 4, 5, 6
다 섞여 있어요. 예, 여기가 싹 분포하는 거야. 어디든 에너지가. 관측을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특정 하나로 나온다고. 아 여기 있네 하고 또 여기 있네 하고 나오는 거야. 예, 관측할 때마다 바뀌어요. 여기 있네. 예, 다음에 할 때는 또 여기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예, 그거 100만 번 하면은 그게 수학적 확률로 구별되고. 주사위도 마찬가지잖아. 네? 주사위 6분의 주사위 그 1 눈금 6번 던진다고 해서 1, 2, 3, 4, 5, 6 다 나오진 않잖아. 1만 10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1만 10번 나올 수 있어. 네. 그런데 100만 번 던지면 거의 수학적 확률로 구별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특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300켈빈, 300켈빈을 했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얘가 어디에 확률이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관측을 하잖아요. 이 시스템을 안 망가뜨리고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수학적 확률에 그대로 근사하게 딱 나와버립니다. 네, 여기가 뭐 많다. 그러면 여기로 많이 나와요. 관측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 들뜨 상태가 계속 많이 나오고요. 네, 나는 여기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막 바닥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쉽게 내려고 이제 절대 온도일 때 바닥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건 100% 확률로. 근데 양자역학에는 100%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이다. 그지 같아요. 양자역학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지 범위 밖에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인지 범위 밖에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 네. 이거 배우는 거. 아셨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측정하면 건드는 거거든요. 건드렸어. 맞죠? 건드렸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한테 용돈을 받는데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면은 엄마가 아빠한테 말을 해. 주지 말라고. 맞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빠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빠한테 먼저 받아야 되죠? 양자역학 그거야. 순서에 따라서 시스템이 내가 돈을 받을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으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엄마한테 받으면 엄마가 아빠한테 쪼르르 갖고 주지 말라고 이르면 안 되잖아. 양자역학에서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러냐면 관측을 해버리면은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니까. 관측하니까. 네. 아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행렬할 때 이제 측정, 뭐 연산자냐 뭐냐 이거는 수학적인 거니까 그게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할 때. 여러분도 할 때 그거 우리 뭐 행렬 이렇게 배웠잖아. 그 정상 모드 할 때. 정상 모드에서 이게 하는 거 행렬 있죠. 어떤 게 꼽을 때. 뭐 여기 행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x는 뭐 이렇게 나왔잖아. 행렬. 또 행렬. 이거 넘겨 가지고 했잖아. 그렇죠? 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자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이제 측정하는 끄집어내는 것들 분해하는 거지. 연산자가 이제 우리가 관측할 때 이제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선형대수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냥 모두 다 선형대수로 쓰여져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좀 안 배우신 분들은 좀 익숙치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수학을 많이 몰라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불연속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그게 파악하는 거야. 예, 그래서 포텐셜만 바뀌어요. 먼저 제일 쉬운 거 무한 포텐셜. 그렇죠? 네, 양자역학 이제 기본 테두리 배우고 그 다음에 포텐셜만 바뀌어요. 무한 포텐셜, 유한 포텐셜, 델타 함수 포텐셜. 그 다음에 조화진 동자.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원자, 수소원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부의 개입이 존재할 때, 자기장을 확 걸어주거나 뭐 할 때, 또는 뭐 결합할 때, 자기장 걸어줄 때, 그래서 커플링, LS 커플링,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수소원자에서 나오는 거고, 수소원자까지. 그 다음에 SS 커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할 때 서로 전자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결합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시스템만 좀 바뀌고요. 크게 별거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잘 알아두고 불확정수 원리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얘는 하이젠베르크가 그때 저기 25살에 썼었는데 그러니까 현실 세계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영향을 안 주고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 신이 아니니까 무조건 영향을 줘야 돼. 무조건. 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운동량하고 위치가 무조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거의 100%로 예측을 하냐면 플랑크 상수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알아두시고,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아시죠? 네, 막 더 할까요? 네, 책 못 받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네, 조교들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오늘 많이 뛰어노시고요. 네, 그만 놀고 싶죠? 네, 아니에요? 더 놀고 싶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금요일부터 진도 좀 빡세게 나갈 거니까 네, 잘 하셔가지고 금요일날 뵐게요. 잠깐만 조교들도 나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